안녕하십니까. 좋은문화병원 갑상선 센터 외과 김정훈입니다. 초음파 기술의 발달과 갑상선 세포 검사의 도입으로 2000년 이후 갑상선 암의 진단과 수술 개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에 2016년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수술을 조금 더 늦게 하고 진단도 좀 더 늦게 하는 소극적인 진료 권고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서 이득을 보는 환자도 있겠지만 소극적인 관리로 병이 진행되어서 손해를 보는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을 방치하여 병이 굉장히 진행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환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고 하면 일단 진단과 검사는 먼저 시행을 하고 그 혹의 크기나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시기와 치료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로 사료됩니다. 필수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분화도가 좋지 않은 갑상선 암의 종류로서 수질암, 저분화암, 미분화암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포성 종양으로 세포 검사에서 결과가 나온 경우입니다. 여포성 종양은 세포 검사로는 그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수술을 시행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유도암일 경우, 가장 흔한 유도암일 경우에 그 위치가 식도나 기도, 목소리 신경에 접해가 있거나 림프절이나 타 부위에 전이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크기가 10mm 이상일 경우, 방사선 조사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재발의 확률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부분만 절제를 하는 것이 환자나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 갑상선 암의 종류가 광범위 침범 여포암이거나 저분화암, 미분화암의 경우에는 전절제가 필수적이고요. 예. 유도암일 경우에 갑상선 자체의 혹이 크거나 주위 조직에 침범을 했거나 림프절에 전이가 있거나 타 부위에 전이가 있는 경우 또는 방사선 조사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 전절제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동반된 갑상선암에서는 전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흉터가 적게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표가 덜 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길이가 1, 2cm 긴 거와 위로 돋아오르거나 피부 흉터 색깔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비교를 하면 흉터의 길이가 조금 더 길더라도 흉터 자체의 색깔이나 돋아오름이 작은 것이 표가 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절개창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열고 절개창의 표피와 진피를 보호하고 꼬매는 것이 가장 흉터가 덜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왕절개에서 생겨 있는 큰 흉터는 대부분 비후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후성 반응이라는 것은 흉터의 끝자락이 수술 중에 뭉그러져서 그게 상처가 나을 때 좀 더 돋아오르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련된 갑상선 외과 의사는 거의 대부분 후두신경을 찾고 보존하는데 무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이 재발한 경우 수술을 다시 하는 재수술일 경우나 해부학적으로 또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 신경 손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없이도 수술 중에 신경을 조작함으로써 신경이 일부분 자극을 받거나 마취 시에 기도삭관 전후로 성대 자체가 자극을 받을 경우 음성 변화가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2, 3개월 후에는 이전 목소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암 자체가 후두신경을 침범했거나 전이된 임파선이 후두신경을 침범한 경우는 그 신경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신경을 다시 이어서 접합해주고 또 6개월 내지 1년 이후 음성 변화나 불편감을 본 후에 지속적으로 음성 변화가 있을 경우 테플론과 같은 필러를 이용하여 성대를 성형해주면 원래 목소리의 한 80, 90%까지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